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0월 27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77%죠. 코스닥 0.28% 하락하면서 오늘 둘 다 하락을 좀 했고요. 오늘도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해외 증시라든지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가 또 좋지는 않았고요. 뭐 하루하루마다 자꾸 말이 좀 바뀌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물가가 자꾸 상승함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불안불안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 지금 많이 풀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자금을 빨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증시가 뭐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조금은 조정세로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는 미국 증시는 굉장히 잘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뭐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또 아슬아슬하게 3,000포인트, 1,000포인트 뭐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좀 매도 나오면서 하락을 좀 했습니다. 뭐 코스피 지수는 여전합니다. 241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반등을 좀 하고 나서 좀 주춤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저점 라인을 또다시 형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시 한번 깨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쭉쭉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투자자는 지금 또 외국인과 기관이 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좀 매수를 해주는 듯 하다가도 또 이렇게 하루 날 잡고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지수 전체에서 뭔가 건강한 그런 수급이 들어온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큰 투자자들은 뭔가 그런 악재들 아니면은 그런 투자 심리가 약화되었을 때 언제든지 이제 돈을 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쭉 떨어지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반등해서 다시 올라온 종목들이 있고,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회복을 하지 못한 채로 많이 떨어져 있고요. 오히려 실적주 위주로 좀 상승을 해서 좀 주가가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실 때는 확실히 좀 실체가 있는 종목들이죠. 실적이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 혹은 연말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당주들이 보통 이제 실적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바이오보다는 확실히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지금 보시면 V자로 좀 반등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21선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하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분명히 이제 글로벌 증시에 또 악재가 나왔을 때는 또 크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조심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이렇게 좀 매도를 좀 했고요. 자, 오늘 요 정도로 보고, 환율 같은 경우는 6원 정도 올랐죠. 1170원 정도로 해서 또 하락을 멈추고 이제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60일선 회복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또 다시 또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채권 수익률이고요. 10년물 국제금리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58%대로 이렇게 바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기서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준다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조금은 이제 상승세를 멈추고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증시가 어느 정도는 하락
이후에 좀 자리를 잡는 과정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분위기 자체는 좀 하락하는 과정에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여전히 거래량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네, 조심스럽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두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400원 하락해서 25,7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조금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좀 더 하락을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반등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시간외 가격은 100원 정도 더 하락을 했습니다. 뭐 크게 의미 없이 진행된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은 조금 더 줄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줄었고요. 1300만 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거래량이 죽어도 1000만 주 이상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오늘은 좀 눌리는 힘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매수하는 힘도 확실히 보였습니다. 특히 오후장 들어서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계속해서 지금 어떤 세력은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바로 올라가기보다 또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계단을 형성을 하면서 조금씩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도 이때처럼 바로 올라가도 좋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바로 올라가 버리면 조금 이제 급하게 올라가면서 또 이제 두산중공업으로의 그런 유입되는 그런 수급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매물을 이렇게 또 다지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건강하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크게 가차없이 올라갔을 때는 또 떨어질 때도 크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또 매매 입장에서는 또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또 어렵게 이 접근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단기간에 이게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조금 헷갈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하락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하지 않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두산중공업이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바로 위로 밀어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전에는 좀 횡보하는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갔다면 지금은 횡보를 하지 않고 좀 바로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주가를 밀어 올리면서 추가적인 고점 돌파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며칠 정도 더 횡보를 할 것인지 이 정도 가격대에서요. 아니면은 좀 또 힘을 바로 실어가지고 이런 긴 양봉을 한번 내세울 것인지 일단 시간을 한번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턴이 좀 비슷합니다. 네. 지금 이때도 15% 정도 상승을 시켰고요. 이때도 14% 정도 상승을 시키면서 확실히 주기적으로 한번 크게 올리고 매물을 좀 소화하고 또 크게 올리고 또 소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뭐 그런 패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퐁당퐁당으로 가는 것을 저는 전형적인 그 상승 추세 패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조금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21선 뭐 올라오는 데까지 또 갭을 메우기 위해서 잠깐의 이제 조정도 나올 수도 있지만 뭐 크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는 이때와는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23,200원 정도부터 27,100원 정도까지 지금 이제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한 번에 돌파할 것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퐁당퐁당 하다가 또 한 번 더 도전을 할 것인지 결국에는 21,000원, 27,000원이죠. 27,000원 돌파를 하면서 위로 좀 뻗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말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산중공업은 확실히 다른 우량주라든지 그런 대형주라든지 그런 종목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 준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모아가던 그 구간이 좀 아쉽게도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상승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상승 초입이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네, 증시 분위기는 좀 살피면서 이제 매수 가격대도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너무 이제 올라갈 때 막 불타기를 무리하게 하시면 또 이제 심리적으로 또 부담이 됩니다. 압박도 되고요. 그래서 항상 좀 여유롭게 네,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사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은 사실 이제 네, 거의 전고점까지 도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N자로 완벽하게 이제 들었고요. 여기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또 기대가 되네요.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도 사실 꼬리를 제외하고는 이미 네, 우뚝 솟았죠. 그래서 아주 전형적으로 좋은 네,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지금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실렸고요. 11월, 12월, 그다음에 내년 초 정도가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쯤 해서 이제 원자력 수주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 소식이 나왔었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요. 기관 외국인 오늘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뭐 46만 주 정도 그래서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이전에 290만 주 정도, 네, 25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었던 이 적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40만 주에 대해서는 뭐 많은 물량도 아니고요. 오늘 뭐 기간이 6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만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에서 좀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기간이 매도가 나왔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는 21만 네, 천주 또 이렇게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일 연속 네, 계속해서 강하게 지금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가격이 사실 지금 저점 구간도 아닌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연기금 매수를 한다는 것은 확실히 이 두산중공업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는 계속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두신 같은 경우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을 내뱉었지만 뭐 크게 많은 물량은 아니고요. 오늘은 뭐 사모펀드라든지 외국인 투자자에서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매수하는 세력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지켜보면 결국에는 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은 차분히 그냥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 오늘 네, 좀 줄었습니다. 네, 확실히 10월 25일이죠. 이때 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그날인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250만 주를 순매수한 날 또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확 줄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공매도가 늘어나고 상환되고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네, 계속 늘어나던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100만 주 정도가 상환된 것은 괜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쇼커버링에 의해서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또 올라간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도 공매도 상환이 진행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매도 거래량은 네, 59만 주로 그래도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 그래도 5% 정도, 6% 정도인 것 같고요. 잔고가 이제 계속 줄어들 것인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의미 있게 그래도 감소를 좀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의 대차 잔고입니다. 대차 잔고도 이제 네,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 좀 늘어나는 방향인데요. 오늘도 좀 늘었네요. 그래서 81만 주 정도 체결이 되고 상환이 43만 주 되면서 전체 잔고는 2,940만 주 정도고요. 대차 잔고도 뭐 3천만 주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 수량을 보았을 때는 아직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량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뭔가 신규 공매도 잔고가
계속 뭐 늘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막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차장고도 사실은 그 전체적인 큰 흐름만 보고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뭐 참고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급격하게 계속 이제 매일매일 좀 증가를 한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한 번 정도 훑어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정은 46만 주 정도 매도였는데 당일은 41만 주 매도로 조금 이제 뒤에 매수가 나왔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 나오면서 이틀 동안은 한 130만 주, 113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외국인 보율은 9.2% 정도. 그저께죠. 그저께 250만 주 플러스해서 그래도 뭐 절반 정도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또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 또 공매도 상환도 진행되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한번 외국인 투자자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두산중공업의 소식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수 담수화 플랜트 소식입니다. 자, 이제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이 또 이렇게 합작 수주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전에 이집트 쪽에 그 발전 플랜트 수주 건에 또 이렇게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같이 참여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합작을 하면서 해외로 진출을 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담수화 플랜트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이 기존에 납품을 했던 이력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또 사우디 해수 담수화 플랜트죠. 네,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수주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수주전에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쿠웨이트 쪽이고요. 네, 그래서 쿠웨이트 쪽에서 이렇게 하루 7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초대형 담수화 플랜트죠. 계약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웨이트 수도 쪽에 도하 지역 그죠? 쿠웨이트만의 담수화 설비를 짓는 공사고요. 사업비는 4,700억입니다.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번에 이집트 건처럼 또 비율을 나누게 될 것 같고요.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각각 이제 한 2,300억 정도가 되는 그런 수주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뭐 수소 에카플랜트, 수소 관련 뭐 수소 가스터빈 이런 신사업들도 있지만 두산중공업에서는 지금 원래 잘하고 있던 그런 발전 플랜트들 있죠.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라든지 담수화 설비 이런 것들을 엄청 잘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16년에는 도하 1단계 담수화 플랜트, 그 다음에 17년에는 사우디 쇼 아이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오만 샤르키아 뭐 이렇게 담수화 플랜트를 많이 수주를 했었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또 기존 사업까지 잘 진행이 되니까 너무나도 든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라면 계속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뛰어드는 그런 사업 분야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외형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주가도 계속해서 거기에 맞게 좀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원전 소식은 크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그런 중요한 소식들은 바로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